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컬처 캐피탈 해외 선물 트레이드 따라하기 영상입니다. 자, 컬처 캐피탈 해외 선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컬처 캐피탈 계정을 만드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매매 프로그램 MT5를 설치하고 컬처 캐피탈 계정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MT5 프로그램의 기본 세팅 방법과 간단한 사용법을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입출금 사이트의 가입과 연동, 그리고 입금과 출금하는 과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컬처 캐피탈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리고 상담할 컬처 캐피탈 매니저 주승호입니다. 여기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 가입하고 이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인터넷 창을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www.myculturecapital 마이 컬처 캐피탈이죠. com 요 주소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마이 컬처 캐피탈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측 하단은 우측에 발을 쭉 내려주시면 셀프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컬처 캐피탈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로그인 페이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컬처 캐피탈 계정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씩 본인의 개인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메일 수령이 가능한, 실제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네이버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패스워드는 반드시 4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문,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숫자, 특수문자. 요 4가지의 조합으로 최소 8글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조합해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이 추후에 MT5와 입출금 사이트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편해지시니까 꼭 이 점 잊지 마시고 4가지의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누르면 이제 이름 부분에다가는 한글로 우리말로 이름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전화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스텝 눌러주시고, 자, 국가. 자, 여기에 번거롭게 이렇게 찾지 마시고 코리아를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2개의 나라가 뜨죠. 그래서 위에는 북한이니까 아래 걸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또 다음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실제 계정을 개설합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등록을 눌러 주시면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셨다면 이런 화면이 뜨시게 될 겁니다. 컬처 캐피탈 계정을 이제 만드시게 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 화면이 뜨셨다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지금 계정 만드실 적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셨잖아요. 그 이메일 주소로 매매 프로그램 MT5 사용 번호와 비밀번호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 MT5 비밀번호도 컬처 캐피탈 계정 만드셨을 때 비밀번호랑 동일하게 설정을 해 놓는다면 앞으로 사용하실 때 편리하시겠죠. 보통 이 비밀번호를 분실하고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 놨을 때 매매 프로그램이 잘 안 켜진다던가 구동이 안 된다는 문의를 많이 주시니까 반드시 컬처 캐피탈 비밀번호, MT5 비밀번호, 그리고 입출금 사이트 비밀번호를 3개를 통일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MT5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에서 요 Show Account Details 요 보이시나요?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요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를 한번 눌러 주실게요. 네. 자, 그래서 이 비밀번호
바꾸는 화면은 여기 보이시죠? 스탠다드 MT5의 비밀번호를 신규 패스워드로 재설정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컬처 캐피탈 계정 비밀번호 만드셨을 때 그 4가지 조합으로 제가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재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이 4가지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를 눌러주시면 MT5 비밀번호와 컬처 캐피탈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겠죠. 눌러주십니다.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컬처 캐피탈 계정을 만들고 MT5 비밀번호까지 재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MT5 몇몇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지금 방금 재설정했던 그 로그인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여 2개를 연동시키는 모습, 그리고 MT5 사용 방법,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세팅해 놓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컬처 캐피탈 계정을 만들고 또 거기에 MT5 비밀번호까지 변경하는 내용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았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단계 몇몇 프로그램 MT5 다운로드하고 컬처 캐피탈 아이디와 연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T5 몇몇 프로그램을 일단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자, 다운로드부터 받아보도록 하시죠. 구글 크롬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구글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컬처 캐피탈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제일 상단에 뜨는 자세히 보시면 주소가 culturecapital llc.com 요거로 요 부분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 MTR이라고 써있는 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컬처 캐피탈과 공식 후원을 맺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사진이 뜬 요 페이지가 나오시면 잘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MTR과 메타트레이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컬처 캐피탈은 이 2개의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것은 이 메타트레이더죠. 그래서 이 메타트레이더 5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운로드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가 윈도우를 쓰고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가 받아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받아지면 얘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이 설치를 허용하겠느냐라는 창이 나오고요. 얘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설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메타트레이더 5는 미국, 유럽 7천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법을 익혀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컬처 캐피탈 LLC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3가지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맨 밑에 기존 거래 계좌의 연결이라고 눌러주시고 자, 로그인 비밀번호 요게 원래는 이메일로 오는데 굳이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으셔도 자, 컬처 캐피탈 로그인에서 들어가셨던 화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화면이죠. 자,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면 자, 요 화면에서 가운데 계정 3437 뜻이죠. 그래서 컬처 캐피탈 계정을 만드시면 메타트레이더 로그인 번호도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번호를 방금 그 화면에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37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 비밀번호는 앞선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통일시켜 놨죠. 그래서 4가지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8글자 이상의 조합 만드셨던 그 비밀번호를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면 Incoming mail.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게 되면 영어 소리와 함께 바람 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타트레이더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고 앞선 컬처 캐피탈 계정을 만든 계정과 연동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영상은 지금 이렇게 연동시킨 메타트레이더 매매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하기 쉽게 그리고 간단한 사용법, 포지션 진입하는 것까지도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상을 차분히 잘 따라오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크게 어려우신 일은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컬처 캐피탈 해외 선물 따라하기 세 번째 영상 MT5 기본 세팅 및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MT5를 켜주셔야 하고요.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해서 켜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모두 X자 표시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자주 사용하는 거래 종목들을 바깥으로 꺼내 놓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 키보드 델러트 키를 눌러서 다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삭제가 되셨으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통화 버튼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스닥 100과 홍콩 두 번씩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종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금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금, 여기 골드라고 적혀 있죠. 골드 두 번 클릭.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종목이 생성되었습니다. 모두 생성하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US백으로 거래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제일 많이 쓰시는 보편적인 차트 화면으로 바꿔 놓는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차트,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확대창을 눌러서 화면을 크게 해놓고 이 화면을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제일 아래 속성 공통 보기 색상, 색상에서 배경 색상은 화이트로, 배경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그리고 상승비, 상승비는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 빨간색, 하락비는 파란색, 상승 캔들은 빨간색, 하락 캔들은 파란색, 그리고 현재 가격 빨간색.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바둑판 모양도 없애고 싶으시면 다시 오른쪽 버튼 속성 색상에서 그리드, 바둑판 모양의 네모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드를 흰색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세팅해 놓은 것을 저장을 해 놓으려면 오른쪽 버튼 템플릿 저장 누르시고 오늘 날짜로 쓸게요. 오늘 날짜 8월 18일 바탕화면에 이렇게 8월 18일 저장해 놓겠습니다. 왜 이걸 저장해 놨냐면 지금 US100 나스닥만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홍콩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금은 또 다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와 똑같이 이 밑에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변경됩니다.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100 화면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이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템플릿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템플릿 읽어오기.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까 좀 전에 저장해 놓았던 8월 18일 두 번 클릭.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비트코인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템플릿 읽어오기. 바탕화면 8월 18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위에 바둑판 모양 눌러주시면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자, 보기 쉽게 일단 4개로 한번 해볼게요. 금은 빼고 이렇게 4가지만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똑같이 이 친구도 템플릿 읽어오기 바탕화면 가시면은 내가 만들어 놓았던 선택하셔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한 번에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 X자 눌러서 나스닥 100만 이렇게 차트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템플릿 읽어오기 바탕화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너무 끝쪽에 있죠. 화면 너무 끝쪽에 있으니까 위에 보시면 차트를 오른쪽에서 간격 이동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잡고 옆으로 이렇게 넘기실 수 있고 이 자리를 계속 보고 싶다면 이 버튼 틱이 생기면 최신 화면으로 이동 요거를 없애주시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버튼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돋보기 마이너스 작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가장 크게 보는 거죠. 캔들입니다. 이게 캔들을 가장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사용하시면 되시고 아까 바둑판 모양은 마찬가지로 한눈에 뭐 USB,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 번에 볼 때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 또 이거 밀어주기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밀림 그리고 제자리 찾아올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제자리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신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M1, M5, M15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M1은 1분당 이 캔들 하나가 1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고요. M5는 그러면 5분에 하나씩 M15는 15분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30분, 1시간, 4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1분 또는 5분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요. 1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끝쪽으로 가셔서 왼쪽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캔들이 작아지거나 캔들이 이렇게 길어지거나 이렇게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세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은 인디케이터 두 번 클릭, 추세형 두 번 클릭, 가장 많이 쓰는 무빙 에버리지 5일선 5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색상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옐로우 색상의 두께는 조금 두껍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노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5일선이 생겼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1선은 두 번 클릭 11 눌러주시고 색깔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변경하고 똑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11선 또 무빙 에버리지 두 번 클릭 31선 이번에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그러면 5일선 보이시죠? 이 노란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5일선 그 다음에 갖다 대니까 11선 갖다 대니까 31선 이런 식으로 무빙 에버리지 사용하셔서 보조 지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삭제할 때는 이 선에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 인디케이터 삭제 또 오른쪽 버튼 인디케이터 삭제 오른쪽 버튼 인디케이터 삭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보조 지표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매 프로그램 MT5 기본 세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포지션 진입하는 것과 손절, 익절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림 매매 패널 표시 한번 눌러주시면 빠른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계약수를 넣고 바이나 셀 포지션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캔들 좀 크게 해놓고 볼게요. 그러면 제가 1계약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1계약 바이 포지션으로 넣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는 이 조항과 조건들에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에 이 화면처럼 통화 티켓, 시간 종류, 거래량, 가격, SL과 TP, 가격, 수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바이 포지션을 눌렀더니 제가 걸었던 이 포지션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고 점선이 생깁니다. 이 지수에 제가 포지션 진입을 한 겁니다. 여기 가격이라고 적혀 있죠? 23791.62 제가 진입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파란색으로 될 거고 지금 마이너스가 나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1.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잔액과 평가금, 마진, 가용 마진, 마진 레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잔액은 말 그대로 제가 갖고 있던 잔액입니다. $10,000. 평가금은 지금 평가되고 있는 금액,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금액이다. 자, 마진은 담보입니다.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진 827불이 이렇게 잡혔는데 마찬가지로 담보가 $827가 잡혀 있는 겁니다. 한 개 계약 기준. 만약에 2개 계약이 들어간다면 담보가 1654불 이렇게 잡히는 거죠. 3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마진 담보가 2481불. 그래서 마진은 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용 마진은 내가 쓸 수 있는 마진입니다. 제가 지금 더 앞으로 계약수를 더 걸 수 있는 가용한 마진, 가용할 수 있는 마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9개의 계약수를 더 걸 수 있겠죠. 9개 한번 더 걸어 볼까요? 지금 9,140불인데 제가 이렇게 한 계약씩 더 걸게 되면 9개까지 이렇게 더 걸 수 있다. 그럼 가용 마진이 지금 554로 떨어졌죠.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마진은 이렇게 제가 쓸 수 있는 마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마진이고 제가 포지션 걸었던 걸 한번 다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지우셔도 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벌크 실행, 모든 포지션 청산. 그럼 모든 포지션 청산, 수익 중인 포지션 청산, 손실 중인 포지션 청산.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한테 맞게끔 포지션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포지션 청산. 그리고 마진 레벨은 무엇이냐? 1200%가 있는데 80%가 되면 자동 청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200%잖아요. 근데 80%가 되면 자동 청산이 됩니다. 자동 청산이 되지 않으시려면 500%에서 1000%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 청산이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수를 무리하게 이렇게 많이 걸게 되면 또 여기에서 뭐 한 계약씩 안 하고 5계약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리하게 걸게 되면 100%밖에 안 남았죠. 아까 1200% 남았는데 지금 현재 100%.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청산이 하나씩 청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게 거래를 하지 마시고 500%에서 1000%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마진 레벨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이 계약수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줄여주면 이렇게 올라가죠. 마진 레벨이 5개짜리 한번 지어볼까요? 자, 5개짜리 한번 청산시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내 계약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잔액, 입금을 더해서 이 잔액을 늘려주시면 마진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터지기 전에 80%가 돼서 터지기 전에 입금을 하셔서 잔액을 늘려주시면 당연히 마진 레벨이 80%에서 더 올라가겠죠. 90%, 100%, 뭐 150%, 500%, 10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마진 레벨 꼭 80%에 터지니까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손절과 익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손절과 익절. 제가 지금 USB에 23,792 여기 지수에 걸었고요. 이 손절과 익절은 이 선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진입한 이 선에서 이 정도에서 손절되고 청산시키겠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예약을 걸어 놓겠다. 이 뜻입니다. 이 선을 잡고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손절이 걸립니다. 지수가 손절선에 닿게 되면 자동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익절은 똑같이 여기 선을 잡고 위로 올리시면 자, 이 선을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익절선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격선이 이 익절선을 닿게 되면
청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손절선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선이고 익절선은 플러스 선입니다. 움직이는 지금 이 가격, 이 선이 움직이는 이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선에 닿게 되면 자동으로 청산되게끔, 또 이 선이 아래로 닿게 되면 자동으로 손절되게끔, 익절선보다는 손절선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익절 같은 경우 X 이렇게 눌러주시면 익절선 없어졌고요. 손절선 X 누르면 손절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롱 포지션, 바이, 올라가야지만 제가 수익을 보는 지금 그 포지션인데, 만약에 이걸 취소하고 그럼 반대로 셀 포지션, 아래로 가야 내가 수익을 보는 이 포지션에 진입을 하셨다면 손절과 익절이 반대가 되겠죠. 제가 걸은 이 지수선을 잡고 아래로 내리시면 이 선이 익절선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아래로 내려가야 플러스가 되니까. 그 반대로 또 얘를 잡고 위로 올리면 이게 손절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면 일단은 모두 청산하고 이 롱 포지션, 올라가야지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롱 포지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선에 지금 진입이 되었고 익절선은 여기에 닿게 되면 청산이 되는 거고 손절선은 여기에 닿게 되면 청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절과 익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손절과 익절선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MT5 간단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어렵고 힘드실 수 있으실 텐데, 실제 사용하시기 전에 모의 계좌를 활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모의 계좌를 활용해서 연습해보고 모의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컬처 캐피탈 MT5 데모 계정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계정 만들어서 모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컬처 캐피탈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제일 위에 홈페이지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회원 가입했던 메타트레이더 5 클라이언트 오피스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위에 보시면 라이브와 데모, 여기서 데모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데모를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고객님들께서는 이 플러스 버튼과 계정을 새로 추가합니다. 이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데모 계정을 생성합니다. 눌러주세요. 새로운 계정 데모 MT5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아랫부분 쇼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패스워드 변경합니다. 패스워드 변경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4가지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대문자 A, S, D, F, 1, 2, 3 느낌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 눌러주시면 패스워드가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여기 보이시는 계정 번호와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신 분들은 컬처 캐피탈 바로가기 아이콘 2번 클릭해서 메타트레이더 5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번 클릭하시면 메타트레이더 5 화면이 나오고요. 파일 버튼 누르시고 계좌 개설 눌러주시고요. 컬처 캐피탈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기존 거래 계좌의 연결, 여기 기존 거래 계좌 연결 체크, 로그인의 계정번호 4자리, 계정번호 3781 넣어주시고요. 암호는 방금 변경했던 대문자 A, S, D, F, 1, 2, 3 느낌표 넣어주시고 마침. Incoming mail.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면서 이런 사운드가 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메일 안무로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거래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 계정으로 모의 투자하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팅은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의 투자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는 가상 계좌니까 실 계좌로 넘어가고 싶다면 파일, 계좌 개설, 걸적 캐피탈, 체크, 다음, 제일 아래 기존 거래 계좌에 연결 체크해 주시고 계좌번호를 넣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신다 하시면 컬처 캐피탈 처음에 등록하셨을 때 로그인 하시면 여기에 계정 번호가 있습니다. 3356 로그인에다가 3356 넣어주시고 암호 만드셨던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계정 세부정보 표시 눌러주시고요. 패스워드 변경합니다.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새로운 패스워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소문자와 대문자 그리고 특수문자와 숫자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8자 이상으로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버튼 눌러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문자 A 그 다음에 SDF는 소문자 그 다음에 숫자 1, 2, 3 그 다음에 느낌표 대문자 소문자 들어갔고 숫자 들어갔고 특수문자 8자 이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나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에 계정 번호 적어주시고 새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넣고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암호는 숫자, 특수문자,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4가지 조합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Incoming mail. 이런 소리가 나면서 거래에 들어가시면 잔액방원, 평가금 방원, 가용마진 방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3356 제 계정 로그인이 된 겁니다. 이게 실계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MT5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컬처 캐피탈 해외선물 트레이드 사용하기 4번째 영상입니다. 4번째 영상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정도 만들고 매매 프로그램도 설치를 했으니 매매를 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그 안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입출구 사이트에 계정을 가입하고 또 매매 프로그램과 입출금 사이트를 연동시키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출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켜주시고요. 자, 네이버 검색창이나 구글 검색창에 페이다라고 검색을 해주십니다. 자, 입출금 사이트의 이름은 페이다입니다. 그래서 페이다를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오늘 하루 동안 보지 않기를 클릭해서 창을 다 닫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좌측 하단에 회원가입 부분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다 계좌 생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컬처 캐피탈 계정과 동일하게 그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주시고요. 네이버를 썼으니까 네이버인지 지메일인지도 확인해서 써주시고 중복 체크를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잘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비밀번호 입출금 사이트의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자, 메타트레이더와 컬처 캐피탈의 계정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관리해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4가지 조건 자,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4가지 조합으로 앞선 계정들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모두 동의합니다 부분을 눌러주시고 답을 자, 그러면 다시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입력하셨던 컬처 캐피탈 계정과 동일한 계정이죠. 그것을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도 동일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로봇이 아닙니다를 클릭해 주세요. 자, 로그인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인증을 받으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자주 쓰시는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될 비밀번호니까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럼 누르면 자, 인증이 되었다고 뜹니다. 자, 그리고 방금 2번에 걸쳐서 확인했던 방금 그 비밀번호를 또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숫자 키가 아니라 이 버튼 방식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축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다시 또 로그인해서 앞으로 로그인할 때마다 인증하는 방식을 또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통장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통장 인증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 충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등록된 은행이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계좌를 등록할 때는 핸드폰 명의자와 동일한 명의의 계좌번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핸드폰 인증을 또다시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자신의 통신사를 잘 클릭해 주시고, 자, 생년월일도 입력해 주십시오. 자,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세요. 눌러주시면 자, 핸드폰으로 자, 인증번호가 6자리 왔을 거예요. 자, 인증번호 6자리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계좌 등록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해주시고 동의 후 등록을 눌러주세요. 은행 계좌번호 중에 등록하시고 싶은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십니다. 자,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실게요. 계좌번호 누르신 다음에 계좌 확인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으면 이렇게 확인되었다고 뜨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나면 이제 계좌 인증이 완료된 것입니다. 내가 증거금으로 사용하고 싶은 금액을 입금한 뒤에 입금 처리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컬처 캐피탈로 로그인해서 그 금액을 전산으로 가져오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충전 신청 금액 3만원을 한번 입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눌렀고 참고로 1회 한도는 이제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200만원 이상 증거금을 입금을 원하실 때에는 컬처캐피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서 입금 처리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이 부분 눌러주시고 충전하기 눌러볼게요. 충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 충전하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3만원을 우리가 충전하려고 하는데 그 임시 계좌번호가 이렇게 뜨고요. 이 계좌번호에 3만원을 입금하면 입금 처리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발송하기를 누르면 이 정보가 그 인증받았던 핸드폰 번호로 가게 되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 등록하신 계좌 번호에서 이 계좌로 3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금을 하신 이후에 이제 확인을 눌러서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전 신청 정보가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되었다고 뜨고요. 자, 입금 계좌는 1회만 입금 가능하니 혹시나 착오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는 방금 인증받았던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만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좌 인증은 농협을 받았는데 내가 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입금한다. 이러면 충전이 되지 않거나 입금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3만원을 입금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먼트 사에 이제 우리가 3만원을 입금한 것이고 이 3만원을 입금한 이것을 매매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3만페이를 메타트레이더로 옮겨오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요. 네이버로 가셔서
컬처 캐피탈 쳐볼게요. 자, 컬처 캐피탈 들어가셔서 자, 메타트레이더 로그인, 컬처 캐피탈 로그인 화면으로 옮겨가야겠죠. 그래서 메타트레이더 5를 누르신 다음에 클라이언트 오피스. 자, 이렇게 로그인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에서 만드셨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으시고 로그인 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컬처 캐피탈 로그인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태는 페이지먼트 회사에 우리가 입금을 해 놓은 상태죠. 자, 그래서 그 돈을 여기로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입금 부분을 눌러주시고 기다리면 페이다라는 버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페이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3만원을 지금 현재 충전을 해 놓았으니까 그 중에 약 2만원 정도, 한 20불 정도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불을 적고, 여기는 달러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파짓 입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URL 번호가 뜨는데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컬처 캐피탈 전산 화면에서 페이다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내가 설정했던 페이지먼트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로봇이 아닙니다를 클릭하고 로그인 해주세요. 자, 그리고 페이지먼트사에 입력하셨던 6자리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증이 성공하였다고 뜨고요. 자, 여기서 아까는 충전을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전송을 누르셔야 합니다. 전송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반드시 아니오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셔서 얘를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오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 확인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3만페이 원화 기준으로 3만원인데 전송액이 이미 우리가 컬처 캐피탈 그 화면에서 20불을 입금 요청을 한 그대로 원화로 그 환산해서 알아서 다 세팅이 되어 있게 됩니다. 굳이 여기서 또 입금시킬 원화를 입력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세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송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페이지먼트 회사 전산에 3만원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20불, 그래서 실시간 환율로 27,686원이 매매 프로그램 안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기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MT5를 켜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잔액에 20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불을 사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입금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출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금을 해볼 텐데 출금은 반드시 현재 포지션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포지션을 다 닫아주시고 계약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출금을 위해서는 다시 또 컬처 캐피탈 로그인 화면으로 가셔서 컬처 캐피탈 로그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컬처 캐피탈 또다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출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인출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 클릭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페이다 출금을 눌러주시고 다시 이제 출금을 하고 싶은 돈의 달러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불을 출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인증 요청이 성공적으로 정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자, 네, 출금 신청을 한 후에 확인이 되면 이 화면에서 컨펌이라고 확인 상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기다려 본 후에 페이다로 다시
돈이 들어왔는지, 돈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입출금 프로그램을 로그인 해봤더니 3만페이가 다시 돌아와 있죠. 자, 이렇게 출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입출금 프로그램 페이다에서 내 통장으로 다시 돈을 가져와 보는 것. 최종적인 출금이죠. 출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만페이 정도가 전산이 됐죠. 자, 이 중에 2만원 정도를 내 통장으로 가져와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전송을 눌러주세요. 전송 클릭. 자, 이 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아니요. 반드시 아니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바뀌게 되는데 페이다에서 내 통장으로 가져올 때는 반드시 이 은행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내 이름이 통장주에 예금주의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내가 이 3만 페이 중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약 2만 페이를 2만 원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 내가 계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등록한 계좌가 뜨실 거예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번호가 옮겨가고 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설정해놨던 간편 결제 비밀번호 인증을 한번 하게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기 전에 이렇게 수수료하고 얼마나 지금 송금할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만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3만페이에서 출금한 2만원과 수수료 500원을 뺀 나머지가 잔고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금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출금 사이트에 가입을 했고 가입 후에 계좌 인증을 받았습니다. 계좌 인증을 받은 후에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했고 입금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컬처 캐피탈로 로그인하여 내가 입금시키고 싶은 금액을 달러로 입력 후에 입출금 사이트로 이동했지. 자, 그렇게 이동을 한 후에 내가 입금하고 싶은 만큼의 달러가 원화로 세팅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입금을 클릭하시면 매매 프로그램 MT5로 입금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출금 사이트를 통해서 증거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자, 따라 하시면서 막히거나 잘 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상담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